성민아, 네가 죽였어? 대답해. 하준이 말이야. 정말 사고였을까? 엄마는? 하빈의 사이코패스스러운 질문에 당황할 틈도 없이 사건 당일 하빈의 수신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오 팀장은 태수의 집에 찾아오게 되고 딸을 지키려는 아빠 그리고 범인을 잡아야 하는 경찰 그 딜레마에서 태수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순간 경찰입니다. 계세요? 태수는 초인종 소리에 반응할 수 없었지만 야, 이거 장 팀장 차 맞지? 장 팀장님 차 왜 여기? 오 팀장은 태수의 차량을 확인하게 되고 다시 태수를 부르는 초인종이 울리게 되면서 들어가 있어. 야, 너 지금 그런데 하빈은 아무 거리낌 없이 문을 열어주게 되는데 당황한 태수와는 다르게 너무나 차분한 하빈의 모습. 하빈이 다 계획이 있구나. 나가시죠. 나 나가서 설명할 테니까. 본인한테 듣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요. 잠깐이면 되는데 괜찮지? 아이고, 아프겠다. 팔은 어떻게 하다가 다쳤어? 집 앞에서 다친 거예요. 병원 기록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장 팀장님, 저랑 대화는 나중에 하시죠. 피차 할 말도 많을 것 같은데. 11일에는 어디서 뭐 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니? 혹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대화산에서 일어난 일을 수사 중인데 그날 네가 거기 있었다는 위치 기록이 나와서 그래. 대화산이요? 응. 거긴 가본 적이 없는데. 하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하빈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 그래? 혹시 성민아도 관련 있어요? 진실에 거짓을 숨겨대배는 하빈의 거짓말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송민아를 알아? 한 일주일 전쯤에 좀 다퉈서 파출소에 갔었어요. 왜 싸웠는데? 지하철에서 걔가 핸드폰 훔치는 걸 보고 따라 내렸어요. 경찰에 신고하려던 중에 실랑이가 좀 있었고요. 원래 알던 사이는 아니고? 네. 그때 처음 봤어요. 그날 제 핸드폰을 잃어버렸거든요. 아저씨 딸이 송민아 핸드폰을 훔쳤어요. 아무래도 걔가 훔쳐간 것 같긴 했는데 아빠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더 이상 엮이기 싫어서요. 역시나 태수가 알고 있는 정보와는 정반대의 증언. 그리고 11일엔 어디서 뭐 했는지 말해줄 수 있니? 그게 남자친구랑 있었어요. 새롭게 나타난 하빈의 알리바이. 그 친구 이름이랑 연락처 알려줄 수 있지? 네. 그래. 야, 네가 보기엔 어때? 너무 딱 떨어지는 게 이상해. 당황하는 기색도 없고. 아니 저는 장 팀장님이 당황하신 것 같던데요. 저 저런 모습 처음 봐요. 네가 훔쳤잖아. 그렇게 태수는 하빈을 추궁해보지만 가방 속에 있었던 하늘색 핸드폰. 그거 송민아 거잖아. 내가 걔폰을 왜 훔치는데? 돌려줄 테니까 만나자고 연락했다면서. 누가 그래? 질문이 질문으로 대답하지 마. 11일에 송민아 만났어? 걔 만난 적 없고 핸드폰 훔친 적도 없어. 그럼 내가 봤던 핸드폰 뭐야? 내가 훔쳤다는 남의 말은 믿으면서 내 말은 거짓말 같아? 계속되는 아빠의 의심에 지친 듯한 표정과 말투. 하지만 태수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었죠. 너 아까 그 하준이 얘기랑 엄마 얘기 그 무슨 뜻이야? 내가 아는 사람이 죽을 때마다 의심하잖아. 그때 아빤 대체 날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에서라도 좋은 아빠이고 싶었지만 태수의 내면에 자리 잡은 의심은 계속해서 아빠가 아닌 프로파일로서 하빈을 바라보게 되는 지금. 하빈의 말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 믿고 싶은 대로 보고 있을지 모를 하빈의 열쇠고리. 그렇게 참기 힘든 의심이 다시 꿈틀거리는 한편 오 팀장은 하빈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게 되는데 조 형사가 병원 가서 확인해봤는데 사건 이튿날 집 앞에서 다친 거 맞대요. 왜 뭐 걸리는 거 있으세요? 저 혹시 전화하셨던 이수연 학생? 밤새 같이 있었다고? 한 방에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고개 들어. 조심해라, 이 아저씨 거짓말 탐지기다. 나 보면서 대답해. 11일에 중간에 안 나오고 계속 같은 방에 있었어? 네. 나간 적 없어요. 밥도 배달시켜 먹었고요. 송민아. 얘 알지? 아니요? 거짓말 판독 중이죠? 정말 몰라? 네. 아까 형사님들한테도 다 얘기했어요. 요새 하빈이한테서 평소랑 다른 거 못 느꼈어? 그때 하빈이한테 안 그러시면 안 돼요? 뭐? 하빈이 좋은 애예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순간 태수를 무너지게 만드는 한마디. 하빈의 친구의 말처럼 집 밖에서 본 딸아이의 모습은 태수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빈이 좋은 애예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빈이 아버님 맞으시죠? 친구 말고도 선생님까지 이어지는 칭찬 릴레이. 수연이 잘 알죠. 1학년 때 하빈이랑 친하게 지냈어요. 작년 스승의 날에 수연이가 준 거예요. 둘이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아니 비슷하다는 게 어떤... 의외로 다정한 면이 있잖아요. 작년에 하빈이가 경시대에 나가서 상금을 받았는데 수연이한테 양보했어요. 수연이 형편이 좀 어려운 편이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하빈이가 자기가 주면 안 받을 거라고 저희가 오해하고 있나요? 장학금이라면서 주라고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딸아이의 좋은 모습. 아 그나저나 하빈이는 요새 좀 어때요? 아직 어머님 일로 많이 힘들 텐데. 그렇게 거짓말이라 의심했던 하빈의 진술. 들어간 게 11일 16시쯤이고 얘는 언제 나왔어요? 이날 밤엔 안 나왔고 이때네요. 13일이면 수사 시작한 다음 날인데요. 그 사장님, 이 건물 나가는 입구는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니까요. 무슨 일했죠? 장하빈이 그날 폰 돌려주겠다고 해서 미나가 받으러 나갔어요. 그게 미나 폰 마지막 날이에요. 하지만 하빈이 증언한 그대로 하빈의 진술은 거짓 하나 없이 정확했습니다. 아니 알리바이 확인했어요. 저도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물어봐? 뭘 물어봐야 되는데? 왜 경찰이 널 찾아오는지, 아빠가 왜 나를 의심하는지 안 궁금해? 이유가 있겠지 뭐.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답하는 친구. 왜 그렇게 봐? 아빠랑 너무 달라서. 그냥. 근데 너도 진짜 빡셌겠다. 우리 아빠가 프로파일러였으면 난 숨 막혀 죽었을 때. 좋은 점도 있어. 거짓말을 더 잘하게 돼. 적어도 피해자가 송민아라는 거 알았을 때 그땐 얘기했어야죠. 이거 명백한 수사원칙 위반입니다. 예.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니라는 것도 이해하시겠네요, 그럼. 그렇게 태수의 단독 행동을 수사팀 모두가 알게 되는데 사건 당일 현장에서 발신됐던 번호들 전부 알리바이 확인했는데요. 뭐 특별히 의심될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라니? 왜 그래 이경장? 아, 죄송합니다. 아는 이름이 있어서요. 장하빈이라고. 아니, 누군데 그게? 아, 그 친구가 누구냐면요. 소장님,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알리바이 있어요. 하지만 파출소에서도 이 경장 말대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뭐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확실하더라고요. 예. 그 문제는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 경장. 네. 장 팀장 뭐 할 얘기 없고? 없습니다. 구 경장님, 여기 범죄 분석팀에서 장 팀장님 말고 박지현 얘기 확인한 사람 있습니까? 박지현 얘 지금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요? 근데 뭐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박 형사님이랑 팀장님이 확인하셨잖아요. 지금 상황에 장 팀장님 얘기 믿기 어렵죠. 범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중요한 정보를 숨기신 거 맞잖아요. 죄를 은폐하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 아닌가요? 가족 일이잖아요. 편들 걸 편드세요. 우리 경찰입니다. 선 넘은 거죠. 야 1팀. 1팀. 예. 못 들어가고 있어 지금. 애들 안 찾을 거야. 나와 빨리.
태수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수사에 혼선을 일으켰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태수는 끝까지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부경장님이 이미 알고 계셨네요. 저도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뭐? 아니, 왜 덮으셨어요? 솔직히 장 팀장님 싫어하시잖아요. 그 인간이 재수는 없어도 사건 망칠 인간은 아니야. 범인 잡으려면 한 놈이라도 더 있어야지. 응? 뭐 재수 대가리도 뭐든. 네. 안 그래? 하지만 어진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송민아 서류를 가지러 온 게 팀장님이었고 부경장님은 파출소에서 이 사실을 알았고요. 네. 근데 저한테 왜 거짓말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정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가족과 연루된 걸 안 순간 손 떼셨어야죠. 그렇지만 알리바이도 확인됐고.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네요. 팀장님도 구경장님도요. 뜻하지 않게 팀원들의 의심을 사게 만든 태수 행동. 장 팀장님 얘기 믿기 어렵죠.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내 말 좀 믿어주면 안 돼? 어쩌면 하빈은 지금의 자신과 매번 똑같은 상황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기게 되면서 하빈의 알리바이가 확실하게 확인된 지금 드디어 태수는 하빈을 믿기로 결심하는 한편 또다시 하빈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원하는 답은 들었어? 수연이가 대체 날 뭐라고 생각했을까? 태수의 의심을 시험하는 하빈. 솔직히 다 의심스러웠어. 지금은 아니라는 것처럼 말하네. 11일 그날 만난 적 없다며. 핸드폰도 송민호가 훔친 거라며. 내 말 못 믿잖아. 하지만 이번에 돌아온 대답은 믿을게. 자신을 의심으로 바라보는 경찰이 아닌 처음으로 믿음을 보이는 아빠의 모습. 더 이상 너한테 상처 주기 싫어. 아빠, 그렇게 하빈은 닫혀있던 마음을 열게 되는데 복귀해. 나도 따라갈게. 이상하죠? 갑자기? 왜?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왜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러지? 너 지난번까지만 해도 나도 몰랐는데 엄마 흔적 남은 집에서 사는 거 힘든 것 같아. 하빈이는 요새 좀 어때요? 아직 어머님 일로 많이 힘들 텐데. 생각해보고 말해줘.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과거의 사건에 얽매여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바라보았을지 모를 딸아이의 모습. 그렇게 태수의 의심이 서서히 가라앉는 한편 유력한 용의자 최영민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기 위해 가출 팻마이들을 불러 모으게 되고 야야야야! 시끄러! 조영사, 얘들 다 줄 세워서 저기 조사실로 데려가고 범죄 분석팀 오라고 해. 얘들아, 내린다. 애들 전부 몇 명이나 돼? 7명이요. 무조건 한 명씩 따로 진술 받아야 돼. 시간 없으니까 동시에 나눠서 하는 걸. 서류 줘봐. 팀장님도 들어오신다는 거죠? 저는 팀장님께서 계속 하시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태수의 수사원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동료들 사이에서 자신이 이곳에 남아있는 것에 대한 의문이 남겨진 채 아이들 조사가 시작됩니다. 송민아랑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된 사이야? 1년 전쯤에 11일 어디서 뭐 했는지 써. 시간 순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송민아 어떤 애였어? 뭐 입만 열면 맨날 돈돈거리고 애들도 다 싫어했죠. 툭하면 욱하고 지랄하고 완전 분노 조절장애 몰라요?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읽어봐. 이 사용하는 단어가 지나치게 겹쳐. 그러네요. 같이 사는 사이라 비슷한 단어를 쓰는 거 이상으로 같은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고 단어 순서까지 비슷해요. 아이들이 미리 말을 맞춘 거라면은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야지. 다른 아이들의 진술과는 다르게 미나에 대한 묘사를 몇 번이고 고쳐서 쓴 진술서. 피해자하고 심리적으로 가까웠을 거야. 구경장에 들어가. 불안이 높은 성격이야. 한 번이라도 얘기했던 구경장이 더 편할 거야. 그렇게 추가 조사가 시작되고 아프겠어. 대용의 대문자 F 공감 능력으로 불안함을 지우게 되면서 여기 쓴 것만 보면은 친구들이 다 미나를 싫어했을 것 같아. 그치? 최영민의 알리바이의 거짓을 잡아내려 합니다. 넌 어땠어? 세상에 나쁘기만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은진아, 그럼 진술서엔 왜 이렇게 썼어? 그건 그냥 미리 말 맞추기로 한 거 알아.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 네가 말했다는 거 아무도 모르게 할게. 정말로. 비밀 지킬게 꼭. 친구들이랑 똑같이 말하기로 약속한 거 맞지? 당분간 집에 들어오지 말고 숨어 있으라고 했어요. 누가 시켰어? 영민 오빠가요. 방금 주소받고 나왔어. 다른 애들은 모르겠는데 난 잘 넘긴 것 같아. 그년 소식은 어딘지 찾았어? 한편 자신을 믿어달라는 하비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행동만을 이어나가게 되고 평소에 최영민이랑 미나 사이는 어땠어? 딱히 나쁘진 않았어요. 언니는 가출 팸에 오래 있었으니까. 근데 근데? 언니가 팸에서 나간 거 알고 영민 오빠가 난리쳤어요. 찾으면 죽여버릴 거라고.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그의 언행. 그리고 11일에 정말 최영민이랑 같이 있었어? 은진아, 문제될 일 없을 거야. 믿어도 돼, 정말. 오빠 그날 숙소에 안 들어왔어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최영민의 알리바이를 깨버리는 증언. 최영민 안에 있는 거 알아. 나와. 나오라고. 최영민! 야, 최영민! 야, 없어? 네, 없어요. 없습니다. 무슨 반에다 도우라 그래. 야, 막내야. 네. 야, 문 앞에 지키고 있어봐. 네. 아이씨. 이 친구 진술대로라면은 최영민과 송민아 관계가 틀어진 건 분명한데 가장 중요한 건 최영민이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이들한테 거짓말하라고 지시한 것도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는 게 문제지 지금. 맞아. 그때 분명히 공범이 있을 겁니다. 사건의 내면을 꿰뚫는 태수의 눈. 범인이 최영민이든 아니든요. 근거는요? 단 몇 시간 안에 사체 처리하고 혼자서 구덩이까지 파는 거 그건 무리입니다. 체계적인 성격과 충동적인 성격 그 둘이 혼재하는 양상이 현재에 남아있기도 하고요. 최영민이 소재 파악하려고 카드 기록 뒤져봐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누가 도와주는 거 아니고서 숨어있기 어렵잖아요. 지금으로선 최영민 주변 관계부터 그거 파악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분명히 조력자가 있어요. 태수의 말처럼 경찰의 눈을 빠르게 따돌릴 수 있었던 이유. 갔어? 아직 있어. 주인집 여성. 그냥 주사받는 건 어떨까? 뭐? 주인집 여성의 멍자국 모두 최영민의 구타 흔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빈의 알리바이가 확인된 후로
새롭게 나타난 정황 모두가 최영민을 범인으로 가리키는 가운데 그에게 온 문자 한 통. 설마 아까 하빈이 찾은 그 가방? 또 어떻게 됐어? 가출팸 숙소 근처 CCTV. 그 숙소 쪽을 비추는 CCTV가 없어.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사라진 최영민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형사들이 움직이는 가운데 태수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고 이번 사건 저는 팀장님께서 계속하시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하빈과 이곳을 떠나기로 결정하게 되는데 같이 들봐. 관련된 부분 표시해뒀으니까 보면 도움 될 거야. 그리고 메일로 인수인계 관련 파일 보내뒀어. 네?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해. 팀장님. 팀장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응. 혹시 제가 한 말 때문에 아니야. 이경장 말 맞아. 내가 수사 망칠 수 있었어. 어쩌면 이미 망쳤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태수가 돌아서던 그날 밤 태수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예, 여보세요? 장태수 씨 맞으세요? 네, 누구시죠? 예, 그 차에 명함 두신 거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세명 빌딩 근처에 주차해놨었거든요. 그 수사 때문에 블랙박스 확인 필요하다 그러셔가지고. 그 순간 다시 피어오르는 의심. 확인하실 거면 빨리 오세요. 결국 태수는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하빈의 알리바이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데 휴대폰을 훔치지도 피해자 송민아를 만나지도 않았다던 하빈이 사건 당일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이 담겨있는 블랙박스. 정말 믿고 싶었던 딸아이의 거짓말. 사건 당일 하빈이 이곳에 없었다면 하빈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이렇게 태수는 하빈의 알리바이를 처음부터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데 그래서요. 그 영상이 하빈이가 누굴 죽였다는 증거라도 돼요? 이번에도 무한실내인 하빈의 친구. 아니죠. 그날 저랑 없었다는 게 살인자란 뜻은 아니잖아요. 넌 이게 정말 하빈이를 위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솔직히 말해. 그날 있던 일 있는 그대로. 송민아 만나러 나간 거지. 어디 간다고 말 안 했어요. 걔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아니 그러고 보니 태수한테 거짓말을 성공했네요 이 녀석. 대단한데? 그럼 최영민은? 들어본 적 없어요. 너 말고 알만한 다른 친구 없어? 하빈이랑 친한 다른 애라도. 몰라요. 전화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니 너 작년에 하빈이랑 같은 반 아니었어? 저 올해 전화 왔는데요. 오해가 있으셨네요. 제가 말한 수연이는 여자애였거든요. 1학년 때 둘이 제일 친했어요. 이 친구 이름도 이수연입니까? 네. 뒷명인이 있었구나. 제가 올해는 3학년 담당이라 몰랐네요. 저 이 친구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그 주소는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수연이 만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학교 그만뒀거든요. 핸드폰도 끊겼고 뭐 집에도 찾아가 봤는데 가출한 상태였고요. 아, 가출이야? 어쩌면 새로운 단서가 될지 모를 공통점. 가출. 태수는 곧장 수연의 집을 찾아가게 되고 무슨 증거?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리고 누굴 아냐고 물어봤는데 송민아? 아니 남자 이름이었는데 최 뭐라더라. 최영민? 맞아. 최영민 아냐고 물어봤어. 그녀는 왜 찾는 건데요?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아직도 집에 안 들어온 거예요? 돈 떨어지면 들어오겠지 뭐. 하빈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듣게 되는데 저희 수연이 친구였는데 혹시 이 아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세요? 얘도 가출했죠? 뻔하지 뭐. 아니 그게 무슨
이 기집애가 부르면 밤이고 낮이고 뛰쳐나가서 새벽까지 뭘 하고 다니는지 눈이 퀭해서 들어오고 꼭 뭐 신년처럼 그러다 집 나갑디다. 학교에서 들었던 것과는 너무나 상반된 딸에 대한 이야기. 맨날 달고 다니던 거 없어졌길래 마음에 들어? 응. 그렇게 태수의 의심은 다시 켜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왔어? 그런데 이 부녀가 거짓말을 주고받을 땐 항상 이 어떤 프레임 안에 팔은? 이들이 들어가는 것 같다는 제가 이제 괜찮아졌어. 그런 발견을 좀 했는데요. 보세요. 태수가 다시 이 네모 안으로 들어가니까 태수의 의심이 다시 시작되고 하빈이는 거기서 나가려고 노력을 하죠. 바꿨네 고리. 응. 수연이가 줬어. 전에 가방 고리도 수연이가 준 거잖아.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또다시 의심의 프레임으로 들어가는 태수. 학교 갔다가 우연히 들었어. 내가 저번에 얘기한 건 생각해봤어? 이사? 생각해봤는데 이번 수사 마무리해야겠어. 꼭 아빠가 해야겠어. 진짜 범인 아빠가 잡을 거야. 이사는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기로 하자. 알겠어. 하빈아, 아빠한테 할 말 생기면 언제든 얘기해. 그래. 그렇게 태수의 의심이 다시 피어나던 그 시각. 경찰의 눈을 따돌린 최영민이 향한 곳은 지연이 숨어있던 모텔. 도망가면 못 찾을 줄 알았어.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지연아, 내가 관련 문건이 몇 갠데? 엄마 저 내 다시 나가요. 어딨어? 수민아가 들고 튄 내 돈. 분명 무인 물품 보관소에서 가방 하나를 꺼냈던 하빈. 아, 뭘 찾고 있는 거야? 일단은 뭘 넣어둔 놈이 있다는 얘기지. 그렇습니다. 피해자인 송민아가 최영민에게서 훔쳤다는 돈가방은 하빈의 손에 있었습니다. 나 할 얘기 있는데 가는 길에 독서실에 내려줄 수 있어? 그래, 알았어. 먼저 타 있을게. 준비하고 나와. 그 순간 찬 글러브 박스에 넣어둔 열쇠고리가 떠오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그쪽으로 향하는 태수의 시선. 할 얘기 있다면? 아. 사건 잘 마무리하라고. 진짜 범인도 꼭 찾아. 그래.
그렇게 안도의 순간도 잠시. 독서실에 간다는 거짓말을 뒤로 하빈이 어디론가 향하던 그 시각, 계속해서 수사팀을 피해 가방을 찾아다니던 최영민은 꼬리를 밟히게 되고 최영민 찾았습니다. 지금 서평역이요. 눈앞에 최영민을 마주하던 그때 네. 죄송합니다. 최영민과 같은 장소에 있는 하빈. 그리고 이게 뭐야? 그 교통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미세 증거랑 일치하는 제본 확인해 보세요. 이거 어디서 난 건데? 결과 나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요청할게. 대수는 더 이상 수사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범인을 잡기 위해 하빈의 가방 열쇠고리를 제출하는 동시에 결국 수사팀에게 잡힌 최영민. 우리 다시 볼 것 같다고 했었지. 빨리 와. 빨리 와, 이 새끼야.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할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들어가기 전에 회의 먼저 할 테니까 최영민 관련 서류 전부 뽑아놔. 그런데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저희 제보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팀장님. 저희가 신경 써서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니, 무슨 일입니까? 정태수 팀장 맞으시죠? 예, 그런데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조사에 협조를 좀 해주시죠. 익명의 제보자가 태수를 뇌물 혐의로 제보하게 되면서 뭐 나온 거 있어?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태수의 손발은 묶이게 되는데 계속 부인만 하실 겁니까? 제보 메일에 적힌 금액이랑 트렁크에서 발견된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는데도요. 모르는 일이에요. 돈 받은 적 없습니다. 사건 진상 파악될 때까지 대기 발령 처리될 겁니다. 아니 지금 용의자 여기 다 잡아와가지고 여기. 아니 장 팀장 대기 발령이래. 두 사람이 들어가. 제가 진행 중인 수사 있습니다. 지금 시간부로 수사에서 손 떼셔야 됩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그런 제보를? 진짜 범인도 꼭 찾아. 하빈의 말에 진짜 의미를 알게 되는 순간 증거 있어요? 블랙박스 메모리는 왜 제거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2년 전 피의자한테 뒤늦게 돈 받았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이 증거도 없이 무고한 시민을 족치면 안 되죠. 결국 태수가 없는 조사는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한 채 다시 놓아주던 그때 저 아저씨도 인간이 바쁘게 사네. 마치 태수를 잘 아는 듯한 최영민의 말투. 장 팀장님 알아요? 구경. 저 최영민은 죄송합니다, 팀장님. 죄송해요. 그렇게 또다시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가던 그때 장 팀장. 일치. 아니 뭐 증거가 나왔다뇨. 그게 무슨 말이야? 교통사고 현장에서 채취한 미세 증거 말이야. 이 장 팀장이 제출한 증거랑 같은 거라고.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듣게 되는데 아니 팀장님, 이게 확실한 겁니까? 혹시 비슷한 종류일 확률은? 완전히 동일한 거네. 문제는 여기서 백골사체 DNA가 발견됐어. 뭐가 나왔다고요? 전에 발견된 그 10대 여성 백골사체 말이야. 그 DNA가 나왔다고. 교통사고 흔적뿐만이 아닌 신원조차 파악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DNA. 아니 그럼 이게 지금 연쇄살인일 수도 있다는. 한 증거에서 두 케이스 흔적이 동시에 나왔어. 어떤 식으로든 두 사건이 연관된 건 확실해. 송민아 이전에 첫 번째 피해자가 있었을지도 몰라. 그 순간 태수의 머릿속에 피어오르는 한 사람, 이수연.
장 팀장. 이 증거 어디서 난 겁니까? 또다시 태수를 조여는 딜레마 속에서 태수의 대답을 기다리는 지금. 두 사건에 숨겨진 그날의 이야기. 어디 있다는 거야? 가출을 줄곧 함께 지내던 최영민의 지시로 빨간 끈이 묶여져 있는 숲속 한가운데에서 가방 배달을 해왔던 송민아. 미나가 가져온 가방 안에는 5만원권 다발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열어봤어? 아니? 확인 안 받겠다. 이대로만 해. 이런 일 또 있어? 이제 시작이야. 배달 사고 나면 어떻게 한다? 가방은 주운 거고 오빠랑 난 모르는 사이지. 앞으로도 이렇게만 해. 근데 누군데 이렇게 돈을 가져다 놔? 그딴 거 궁금해하지 말고 팁이나 잘 챙겨. 그렇게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항상 똑같은 장소에서 누군가에게 돈가방을 받고 있었던 최영민. 항상 그 가방을 배달한 건 피해자 송민아였습니다. 가을에도 겨울에도 변하지 않고 언제나 똑같은 장소에서 말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돈가방을 받던 어느 날 뭐야? 항상 같은 자리에 있던 가방이 사라지게 되면서 미나는 최영민의 오해를 사게 됩니다. 진짜 안 갖다 놨다고? 오빠 말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으이씨, 이년아. 네가 중간에서 빼돌렸지? 어? 훔쳤으면 그대로 도망가지 내가 여길 다시 왔겠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갑자기 돈이 없는 건 말이 되냐고 이 X년아! 왜 나한테 핫플이야? 너 씨. 진짜 네가 빼돌린 거 아니야? 니라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잖아. 그렇게 멈출 줄 모르는 최영민의 폭행에 미나는 도망치기로 결심하게 되면서 최영민의 돈가방을 들고 도망치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최영민에게서 도망치던 그날 밤 송민아가 의식하지 못한 다른 곳에서 미나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한 사람. 하빈이었습니다. 우연히 휴대폰을 훔치던 모습을 보았던 그 전부터 말이죠. 네가 누군지 알아야겠어. 왜냐하면 난 널 죽일 생각이거든. 와. 그렇게 하빈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거짓말을 이용해 송민아에게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씨, 큰일 날 뻔했네. 그니까. 아까 근데 사이렌 소리 진짜 뭐였냐? 누가 신고했나 봐. 밖에 경찰들 있어. 빨리. 야, 미나야, 나 물 하나만. 땡큐. 너 나치 좀 있다. 기억 안 나? 모텔에서 오다 가다 봤어. 너도 조건 띄지.
아, 그래서 도와준 거야? 그냥 나랑 비슷한 상황 같아서. 가출? 아직 혹시 아는 팸 있어? 야, 팸 같은 거 들어갈 생각 하지 마. 그지 같아. 아, 땀. 야, 나 샤워한다. 너희도 지금 팸에 있나 봐? 응. 근데 난 나왔어. 조만간 여기 뜰 거고. 왜? 어디로 가게? 알아서 뭐 하게? 뭐 좋은 데라도 있나 해서. 아, 번호 교환할래? 어떡하지? 난 남자 아니면 번호 안 주는데. 하빈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송민아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던 그 순간 눈에 들어온 송민아의 휴대폰. 태수의 의심대로 그날 하빈의 가방에 있던 휴대폰은 송민아의 휴대폰이었습니다. 너 뭐 하냐? 신고하려고. 너 도둑잖아. 네, 경찰서죠. 또라이 같은 씨! 너 뭐야? 뭔데 X이냐고 이 미친 이름 대답 안 해? 이름 송민아요. 주민번호 불러. 06012. 빨리 대답 안 해? 안녕. 송민아. 아니 잠깐만요. 주민등록번호 알아내려고 경찰서 데리고 온 건 아니겠죠? 위치 추적 프로그램 깔아뒀어. 확인해봐. 아니구나. 아니 근데 이게 뭐야? 이거 살인도구 정리한 거. 아, 하빈이 방처럼 진짜 완벽하게 정리하네. 아니 그러니까 하빈이가 들고 다녔던 저 트렁크 안에 저 살인도구들이 들었었다는 거 아니에요? 만나자. 네 핸드폰 돌려줄게. 최영민의 지시로 가방을 배달했던 장소는 백골사체가 묻혀있던 장소이자 분명 하빈도 알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오늘만 기다렸어. 미나야. 그러니까 빨리 와. 이 증거 어디서 났냐고요? 사람 하나 찾아보세요. 아니 증거 어디서 났냐니까 갑자기 뭔... 이수연이요? 이주연 작년부터 생활 반응이 없어요. 이런 경우 열애하고 피해자인데. 그 증거 정말 이수연이 제보했대요? 장 팀장 말로는 봉투에 도원고등학교 이수연이라고 적혀 있었다는데 재학 중인 애들은 전부 통화가 됐어. 그런 거 보낸 적 없다고. 저번에 팀장님 따님 알리바이 확인해준 친구 이름도 이수연. 네, 맞아요. 그 친구도 확인해봤는데 이상 없어요. 작년에 학교를 관뒀다고 하는데 생활 반응까지 없다고 하니까 이거 좀 쎄하네. 그럼 제가 일단 주소지 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혼자 가지 말고 막내 데리고 갔다 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퍼즐 조각이 되어버린 이수연을 뒤로 감찰 중에 수사하면 안 되는 건 기본이지 않습니까? 긴급한 수사 상황은 고려하겠습니다. 조사 일정은 추후 다시 통보하죠. 손발이 묶여버린 태수는 움직이지 못하게 되던 그 시각 하빈은 최영민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와. 맛있게 먹어. 완전 맛있어. 고마워, 고마워. 진짜 고마워. 오빠 진짜 안 먹어? 야리 한대 할래? 아, 니 혼자 피워. 맨날 떡볶이는 지겹지도 않냐? 근데 형 있잖아. 우리 생활비가 다 떨어졌는데, 아니 경찰들 단속 때문에 우리 당분간 작업도 못 뛰고 하니까 어떻게?
들아? 어떤 경찰에다 외박했다고 입턴 거? 형 아니야. 그때 분명 그날 우리 다 같이 있었다고 얘기했어. 내가 조사받고 나오자마자 형한테 바로 전화했잖아. 시킨 대로 했으면 경찰이 왜 날 감시해? 말 안 한다 이거지. 하빈의 문자를 통해 그날 이후 계속해서 경찰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었죠. 한편 어진은 최영민과 태수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는데 좀 찜찜해서요. 혹시 뭘 더 숨기셨던 건 아닌지. 뭘 숨기실 분이 증거를 제출할 리는 없잖아요. 지난번부터 왜 그러세요? 제가 왜요? 지금도 팀장님 변호하고 계시잖아요. 변호하는 게 아니라 의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있었을 때도 눈 감으셨죠. 팀장님이 딸 얘기 숨기셨을 땐 왜 동조하셨는데요? 팀장님! 백골사체 신원 이수연이에요. 방금 붙인 DNA랑 대조한 결과 나왔는데 이수연 맞아요. 그렇게 백골사체의 신원이 하빈과 가장 친했다던 이수연으로 밝혀지게 되면서 하빈은 연쇄 살인 사건이 될 수도 있는 이번 사건에 유력한 용의자가 되어버린 상황. 그렇게 태수는 돌려 말하지 않고 열쇠고리의 존재를 하빈에게 말하게 되면서 이수연의 이름을 꺼내게 되는데 증거로 제출했어. 네 가방걸이. 너 대화산에 있었던 거 확인됐다고. 거기서 이수연 DNA가 나왔어. 알아듣게 말해. 죽은 이수연 말이야. 걔가 너한테 준 그 가방걸이. 그런데 너 이수연 죽은 거 몰라?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하빈의 반응. 왜 죽었는데? 왜 다야? 정말 모르는 건 맞아?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태수의 의심. 이수연도 내가 죽였다고? 사실이 어떻든 간에 경찰 조사 곧 시작될 거야. 이수연 통화 기록을 떼보든 학교를 찾아가든 네 이름 나올 거고 피해자 둘 다 알았던 게 밝혀지면은 송민호 사건도 다시 조사할 거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수연 백골사체 신원이 이렇게 밝혀지네. 아 근데 이 증거 누가 제보한 거야? 그러게요. 팀장님, 여기 이수연 통화 기록이랑 범죄 이력 조회한 건데요. 여기 좀 보세요. 야, 빨리 차 좀 시켜. 네가 경찰서에 보냈다 그래. 자수할 목적으로? 그게 최선이야. 감형받으려면 자수밖에 방법 없어. 믿는다며? 의심하기 싫어서 낸 거야. 내 눈으로 확인하고 믿으려고. 사람은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봐. 아빤 날 그런 사람이라고 믿는 거고. 시간 없어. 변호사 기다려. 왜? 수갑이라도 채우게? 조사 시작되기 전에 먼저 가야 돼. 의심하고 싶지 않아도 믿고 싶어도 더 이상 모른 척 넘어갈 수 없게 되어버린 지금. 옷 갈아입고 나갈 테니까 차에서 기다려. 태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지던 그 시간
오 팀장도 움직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송민아, 이수연 피해자 둘 다 알았던 건데 우연일 리가 없겠네요. 지구대에 지원 요청했지? 예, 곧 도착할 겁니다. 잠깐만요. 무슨 일이에요? 아, 저희 신고받고 나왔습니다. 신고요? 누가요? 장하빈 양이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어요. 이제 아버님께서 편집증에 가까운 의심을 하신다고 신고가 들어왔고. 아, 제 딸아이예요. 야, 장하빈. 아버님, 장하빈. 따님께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차에 뛰어들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가. 딸아이랑 잠깐 얘기 좀 네, 할게. 잠시만요. 저희가 이 부분은 병원에서 다 확인을 했고요. 사건 기록도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잠깐. 아니요, 그러실 수 없습니다. 야, 장하빈. 아니요, 진정 좀 하시고요, 아버님. 지금 따님께서 충동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고. 아니요, 잠깐만요. 야, 장하빈. 내려. 아버님, 진정하시고요. 차순경, 시간 좀 드려. 내려, 얼른. 아빠 제정신 아니야. 너 피한다고 해결될 일 아니야. 내려. 아빠. 그렇게 확신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내려서 얘기해. 내가 왜 그러는지 물어본 적 있어? 억지로 끌고 가도 나 절대 자수 안 해. 그렇게 감옥에 넣고 싶으면 영장 받아서 체포해. 태수는 하빈의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빈의 말처럼 태수는 하빈의 거짓말에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 팀장은 태수의 집이 아닌 최영민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데 적당히 좀 하죠. 송민아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이수연 알지? 여기 가출팸이 있었잖아. 이수연. 누구라고요? 잡아뗄 생각하지 마, 이 새끼야. 같은 사건으로 처벌받은 기록 다 남아있으니까. 야, 니들도 다 조사받아야 되는 거 알지? 빨리 준비해서 나와. 이수연이 누군지 나 잘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알아서 이들 닥치고 있어라. 쓸데없이 나불댔다가 적골나기 싫으면. 혹시 눈치채셨나요? 아이들 중 한 명이 사라졌다는 걸요. 최영민 가출팸에 있었다고요? 아니 그거 알고나 있으라고 전화한 거지. 감찰 중에 대뜸 여기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지금. 확실한 거예요? 저 X는 보니까 분명히 뭐가 있긴 있어요. 피해자 2명이 같은 가출팸에 있었다는 얘긴데 증거만 나오면 끝나는 거죠. 아무튼 문제 만들지 말고 빨리 가세요. 그 순간 이번에도 태수의 눈에 밟히는 집주인.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이름이 이수연인데. 글쎄요. 누군데요? 가출한 아이인데 작년 여기 지하에 살았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이번에도 그녀의 몸에 남아있는 구타의 흔적. 최영민하고는 어떤 사이세요? 그냥 집주인이랑 세입자죠. 사적으로 만나거나 대화한 적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태수를 보내고 그녀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사건의 퍼즐 한 조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편 태수는
하빈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생각에 잠기게 되고 내가 왜 그러는지 물어본 적 있어? 너무나 알고 싶었지만 모를 수밖에 없었던 건 한 번도 하빈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던 태수 자신의 탓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들 수 없던 밤. 수사 복귀해. 그 제보 내용 자체가 성립 안 된다고 감찰 종결 처리한대. 그 제보자 누군지 확인됐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던데. 짐작 가는 사람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요, 없습니다. 장 팀장, 감찰 무혐의로 밝혀졌다면서요? 그 최영민 신문 어떻게 됐어요? 나 그거 아주 구경장한테는 쓰잘데기 없는 말만 늘어놓고 이경장 질문에는 입도 뻥끗 안 하고 개무시하고 아주 아무튼 잘 됐네. 그 최영민 신문 같이 들어갑시다. 그렇게 다시 손발이 풀린 태수는 어디가? 화장실 갑니다. 얼른 와. 하빈과 연관되어 있는 이번 사건을 풀기 위해 최영민과의 연결고리 확인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 너 장합이라 알아? 걔 아저씨 딸이라며? 박지현이 그러던데? 장합이랑 어떻게 아는 사이야? 그러게. 우리가 무슨 사이길래 아저씨 딸이 나한테 집착할까? 다른 형사들은 모르죠. 아저씨 딸이 미나 죽인 거. 직접 최영민 조사에 나서게 되는데 이수연 가출팸에 들어온 게 언제야? 작년 언제더라? 추울 때였나? 마지막으로 본 건? 더울 때였나? 구체적으로 말해야지. 죄 없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대답하니까. 작년 초에 들어와서 여름쯤 나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나가서 그냥 그런갑다 했죠. 사망 추정 시기랑 네가 마지막으로 본 시기가 비슷하네. 잠깐 한 집에 살았다고? 그 언어를 엮는 건 너무 짜치지. 이수연 시체 발견됐어. 범인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시체가 나왔다고. 막말로 내 흔적이든 뭐든 나와도 이상할 거 없잖아. 아시다시피 같이 살았던 사이니까. 어떤 흔적이냐에 따라 다르지. 백골사치에서 뭐 나온 거 있어? 아니요, 저희한테 말씀하신 건 없었어요. 근데 아저씨, 난요. 이수연보단 우리 미나를 누가 죽였을까?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박지현 알죠? 걔가 미나랑 친했는데 나한테 묘한 말을 하대. 그래? 나한테도 묘한 말 하던데, 너에 대해서. 수틀리면 손 올리고 눈 뒤집고 발작한다면서나. 송민아랑 박지현이 왜 너한테서 떠났는지 알 것 같은데. 입만 벌리면 구라치는 버릇 아직도 못 고쳤네 그냥. 최영민, 애들이 네 맘대로 잘 안 되지. 아무리 재워주고 먹여주고 때리고 겁줘도. 하긴 누가 나 같은 랑 같이 있고 싶겠니? 지 감정 하나 조절 못하는 짐승인데. 거기까지만 해. 네 아버지처럼 두려운 거지.
와, 흔들었다. 애들이 너한테서 떠날까봐 도망간 네 엄마처럼. 와, 그 입 안 닥쳐. 이수연도 그래서 팬 거야? 어떤 년이 그딴 개소리를 해? 내가 팼단 증거 있어? 말했잖아. 범인의 흔적 가장 많이 남아있는 시체 나왔다고. 여기저기 멍해. 안해. 멍이 남아있다고? 묻힌 지 1년이나 됐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 네 입으로 그랬잖아. 작년 여름에 뒤졌다며. 나 묻혔다고 한 적 없는데. 야, 오, 소름 돋아. 시체 찾았다고 그랬지. 이수연, 네가 죽였지. 서서히 목 끝까지 조여오는 태수의 조사에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토해낼 것 같은 공포. 하지만 그 후로는 입 다물고 있고? 네. 알겠는데 말 한마디로 잡아놓을 순 없어. 최영민 이대로 내보내면 도주를 계획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제발 결정적인 증거 좀 찾아오고 그걸로 자백 받아내라고. 이것만으로는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치겠구나. 그놈의 증거지. 혹시 시체 찾았대. 그럼 어떡해? 그때 그 일까지 소민아도 뒤졌고. 그 여자애가 미나 쫓아다녔다며 어디까지 아는 줄 알고 거기다가 경찰 딸이라며. 송민아도 그 놈이 죽인 건데. 내 돈 갖고 있다니까 경찰에 까발 수도 없고. 그냥 훔친 돈은 내가 어떻게든 찾아올 테니까 여기 뜨자. 나랑 갈 거지? 당연한 걸 왜 물어. 근데 걔를 어떻게 만나려고. 한편 오 팀장은 무단 결석으로 퇴학 처리된 거네요. 네, 그렇죠. 혹시 수연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만한 친구가 있을까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수연의 뒤를 쫓기 시작하는데 글쎄요, 기억나는 친구는 없네요. 한 명도요? 네, 워낙 조용했던 아이라서요. 그런데 하빈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선생님. 저 근데 뭐가 좀 나왔나요? 수연이 그렇게 만든 사람. 아직은 뭐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거 팀장님이 제출한 증거랑 거의 똑같네요. 그렇죠. 그렇게 수사팀이 증거를 찾아 헤매던 그 시각. 오늘 밤에 나와. 너 대체 정체가 뭐냐? 만나면 알 거 아니야. 집구석이 애비고 딸년이고 정상이 없네. 돈 받기 싫으면 끊어. 야야, 짭쓸 때문에 오늘 안 되고. 시키는 대로만 해. 경찰들 철수하게 해줄 테니까. 무슨 수로? 그렇게 이번에도 하빈의 거짓말은 경찰의 눈을 속이게 되면서 뭐야 너? 팀장님, 여기 일이 좀 생겼는데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잠복 철수시켜. 아니, 소장님, 최영민 절대 시도할 성격 아닙니다. 예, 그 수면제는 몇 알 삼키지도 않았답니다. 조영사가 병원에 확인해봤더니 변호사 선임하겠대. 괜히 문제 일으키기 전에 빨리 철수해. 지금 수긍하고 솔직히 증거도 없이 걸고 넘어진 거 맞잖아. 빨리 증거 찾아. 그 수밖에 없어. 그렇게 최영민을 경찰의 감시에서 벗어나게 하고 수사팀이 우려했던 대로 사라지게 되는데 최영민이 지금 병원에 없습니다. 한편 대웅은 자신을 믿고 최영민의 알리바이를 깰 진술을 해주었던 은진이 보이지 않자 직접 최영민의 집을 찾아가게 됐는데
혹시 여기 살아? 네. 위에요. 경찰 아저씨야. 뭐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혹시 어디 가는 길이야? 네. 뭐 하나만 물어볼게. 여기 지하에 사는 이 누나 알아? 그러면 어제나 오늘 본 적이 있어?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 괜찮아? 이 누나는 알아? 그 순간 이수연의 사진을 보자 얼어붙어버린 윗집 꼬마 아이. 왜 그래? 얘 걔네. 누군지 아세요? 얘를 계속 찾아다니던 사람이 있었거든. 응? 혹시 보면 자기한테 꼭 좀 연락 달라면서. 멋지나 몇 달을 애착에 찾던지. 혹시 연락처 가지고 계세요? 이수연을 찾아다녔던 건 다름 아닌 이상하네. 학교에 전화하니까 퇴근했다던데. 바로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박준태였습니다. 아니 뭐 담임이기도 하고 수현이가 가출했다니까 찾아다닌 거 아닐까요? 야, 요새 어떤 선생이 하루 이틀 다니고 몇 달씩이나 제자를 찾으러 다니냐? 그쵸. 몇 달씩이나 그러진 않죠. 우리 애가 가출을 했는데 담임이 그런다? 고마운 게 아니라 이상한 생각부터 들지. 팀장님. 이수연 집에서 뭘 좀 찾았는데요. 뭐야 이거? 얼굴을 파놨네? 최영민 위치 나왔어요?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 같아요 이거? 이수연 집에서 나왔다는데. 치과고개의 생머리 이거 누가 봐도 하빈이잖아. 가출팸인가? 아니요. 메모해 놓은 날짜를 보면 가출팸 들어가기 전이에요. 이 아이도 누군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때 태수의 눈에 들어온 하나의 특이점. 이주연 핸드폰 없었다면서요? 네. 그러네. 핸드폰을 갖고 있네.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핸드폰일 수도 있겠는데요? 부모도 아니고 본인도 아니면 누가 핸드폰을 사줘? 성희야, 경찰들이 학교에 찾아왔었어. 의심하는 것 같아? 아니, 아직은. 최영민은 별말 없어? 아직 아무것도 몰라.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까지. 분명 수연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을 두 사람. 걱정 마, 주태 씨. 다 잘 끝날 거야. 한편 태수는 수연이 휴대폰을 소지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작년에 자주 통화했던 전화번호 조회 좀 한번 해봐. 이름은 장하빈. 학교에서 가장 친했다는 하빈의 통화 기록을 통해 누구의 명의인지 알아보던 그 시각 최영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장소로 하빈이 그를 불러내게 되는데 너 진짜 뭐냐? 여길 네가 어떻게 알아? 원하는 게 뭐야? 씨발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 네가 더 잘 알잖아. 너 이수연 때문에 이래? 네가 걔를 어떻게 알아? 아이씨, 이건 또 뭔 개소리야, 이씨. 야, 빙빙 돌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이수연 아니면 네가... 순간 최영민의 머릿속에 떠오른 한 사람. 이수연, 송민아도 아니면 이 장소를 알고 있을 단 한 사람. 이제 알겠네. 장하빈 씨가 작년에 자주 연락한 번호가 딱 2개인데요. 명의자가 같네요. 그게 무슨 소리야? 둘 다 명의자가 윤지수라는 사람이에요. 두 번호 다 윤지수라고? 그 번호 나한테 보내봐. 하빈이 엄마의 번호라고?
바로 최영민에게 돈가방을 주었던 그 사람. 너 그 아줌마 딸이지? 닮았네. 바로 하빈의 엄마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엄마 협박해서 돈 좀 뜯었다고 우리한테 복수하는 거야? 송민아도 그래서 죽였고. 이거 아주 무서운 년이네. 근데 너 나 불쌍해서 어쩌냐? 아무것도 모르고 살인자나 되고. 왜 협박했는지나 말해. 진짜 알고 싶어? 대답해. 죽여버리기 전에. 야, 너 후회하지 마라. 네가 알려달라고 했다. 이렇게 하빈의 서랍 속에서 발견된 태수의 아내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속 배경은 조금 전 수연의 집에서 발견된 사진. 그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마의 비밀을 하빈은 그곳에서 마주하게 되는데, 자신의 친구를 묻은 엄마의 충격적인 모습을 목도하게 된 하빈. 엄마. 뭐 어떻게 된 거야? 빨리 다음 편 가져와, MBC!